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추석 때 아무 데도 못 가는데 그래서 그냥 내리 닭장을 만들었어요. 이 녀석들이 거처하기 위한. 근데 완성은 안 됐습니다. 아무튼 출발을 하는 거죠. 닭장 만들러요. 음, 점슨. 가자. 알았나? 빼르나? 일로와. 개를 묶어놓고 오이! 기르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밭을 지켜야 되고 또 개가 도망을 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아요. 좀 불쌍하긴 합니다. 기존에 페인트 칠해놓은 나무를 다 써가지고 이제 새로 폼다루기, 그러니까 강목을 사왔습니다. 폼다루기에 페인트 칠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폼다루기는 건축 자재예요. 이런 목공을 하는 자재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못을 편하게 치기 위해서 물에 적셔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젖은 폼다루기 위에다가 페인트 칠하면 수분이 증발되면서 페인트가 붕붕 떠갖고 다 뜯어져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좀 말려줘야 돼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말린 상태입니다. 지금 제 엉덩이 뒤쪽으로 보면 폼다루기가 마르면서 살짝 벌어져 버렸죠. 직각을 이루지 못하고 마르는 과정에서 살짝 나무가 틀어졌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문을 만든다거나 좀 정교한 작업을 하실 때는 좀 두꺼운 폼다루기를 사서 다듬어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목공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나타나서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석에다가 밥그릇 물그릇을 해갖고 사료랑 물을 챙겨줬는데 또 언젠가부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저는 외부에 노출되는 나무 작업을 할 때는 유성 페인트를 썼었거든요. 비랑 눈과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걸 다 써서 새로 살라 그랬더니 이 하우스 구석에 이 외장용 페인트라는 게 하나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유성 페인트랑 비교했을 때 단점이라고 꼽자면 좀 얇게 발려서 유성 페인트 2번 칠한다면은 이 외장용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3번 정도 칠해줘야 된다는 게 단점인 것 같긴 합니다. 음, 민망하네요. 사실 나무에 페인트 바르고 앉았는 게 뭔 재미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그 지겨운 작업을 하던 와중에 마누라님이 반일하다가 잠깐 쉬러 온 틈을 타서 개들이 다 쫓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이 개판이 됐어요. 건조 중인 페인트가 개한테 묻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화면상으로 봐도 묻은 것 같진 않네요. 외장용 페인트의 장점은 유성 페인트보다 훨씬 빨리 마른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나절에 다 말렸고요. 이제 절단기가 있는 자리로 옮겨서 작업에 들어가야죠. 전날 피곤해서 그냥 들어갔더니 시작은 청소네요. 문짝을 조립할 때 부목이 많이 들어가니까 먼저 부목부터 잘라줬습니다. 문과 문틀에 들어가는 자재는 최대한 고다야 되니까요. 잘 골라서 흰 나무는 부목을 만들고 고든 나무는 문틀로 만들고 선택해 주는 거죠. 재단하고 남는 나무는 또 부목으로 만들어 주고요. 재단을 다 쳤으니까 이제 조립하기 위해서 사이즈에 맞게 미리 배열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조립은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일 타카 ST50 타카핀을 사용할 거예요. 보다 직각을 잘 맞추는 방법을 찾느라고 이런저런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립을 해봤는데요. 요 문짝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안쪽으로 박아 들어가는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방금 10초간 보신 결과물이 요겁니다. 문틀이에요. 네, 지금 제가 머리에 얹고 있는 저 바가지는 허스크바나 제품이고요. 형광모 또는 안전모 뭐 이렇게 부릅니다. 목공할 때도 쓰고 예초기 돌릴 때도 쓰려고 샀는데요. 지금 네이버페이 기준으로 최저가가 64,890원이네요. 근데 저는 5만 원에 샀습니다. 역시 인터넷 최저가보다는 단골 가게 최저가가 더 믿음직한 것 같아요. 짜세는 안 나오네요. 북유럽 감성이 다 그렇죠 뭐. 앞서 문툴이랑은 조금 다르게 바깥을 완전히 다 만들고 나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조립을 해보려고 또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냥 더 큰 테이블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문툴은 다 만들었고요. 같은 방식으로 또 문을 만들어서 넣어야죠. 하나 더 있긴 한데 같은 작업을 3번 보는 건 좀 그러니까 그냥 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에 1번 닭장 작업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닭장 문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긴 나사를 박아서 틀어짐을 최소화해보기 위해서 지금 먼저 길이로 나사 구멍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7cm 아연 나사를 썼는데요. 5cm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작업대가 좁아서 지금 보시는 방식으로 조립을 했는데요. 문이 휩니다. 최대한 넓고 평평한 곳에 올려놓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에 부목을 대서 문을 완성시켜야겠죠. 이렇게 해서 문과 문틀 완성입니다. 이제 뭐 철망 박아야죠. 철망을 나무에 박는 단순 반복 작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에 올린 닭장 1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지루하거든요. 이 정도에서 끝맺고 싶어요. 저 영상에 나오는 게 저거든요. 저걸 다 받고 또 편집하면서 그걸 다시 다 보려니까 정말 토 나오네요. 자, 철망 다 박았습니다. 이 아래 2칸을 안 박은 이유는요. 저기다가 알 품는 방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갖고 저기다 문을 달아서 알만 싹싹 꺼낼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알 품는 방을 뭐라고 불러요? 알방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저한테 알방은 이런 거밖에 없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산란실이라고 해야 될지 그냥 알방이 좋은 것 같아요. 알방. 근데 알방은 나중에 만들 겁니다. 나중에 따로 영상을 올릴게요. 오늘은 일단 조립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하우스 비닐을 위로 걷어 올리고 이 격벽을 사이에 끼워 넣는데요. 이 비닐이 무게가 있어가지고 격벽을 껴넣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잘라버리면은 이 바람 불 때 비닐이 다 뜯겨 나갈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노하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저는 그냥 걷어 올리고 힘으로 우겨 넣었습니다. 일단 간이로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타카로 박아버리는 거죠. 이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는 뱀이 나올 수 있어요. 뱀이 독이 아주 바짝 올라 있습니다. 보통 뱀 제거한다고 명반이나 담배꽁초 뿌리는 분들 많은데요. 하나 소용없습니다. 그냥 휘발유 주유소에서 한 2리터 사다가 둘레둘레 뿌려주시면은 뱀이 접근을 못해요. 뱀을 잡으려면 뱀집게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뱀 잡는 게 불법이라네요. 그 맛있는 걸 왜 못 잡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뱀을 맨손으로 잡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독이 없는 뱀도 물리면 많이 아파요. 그래서 꼭 뱀집게를 갖고 계시거나 산소에 벌초 가거나 이런 야외 작업하실 때는 휘발유 조금 사서 둘레둘레 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우스 외곽 부분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이 위에 철망을 박아야죠. 혼자서 이렇게 목공을 하고 있으면 가끔 꽤 외롭거든요. 그때 하늘을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으면 좀 위안이 됩니다. 저 나무는 어떻게 자란 건지 모르겠네요. 하우스로 어떻게 뚫고 나왔지? 제가 가끔씩 아주 미친 짓을 하는 이 습성이 있는데요. 지금도 이 열 손가락 붙어 있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직소가 없어가지고, 직소가 없으면은 작업을 중단하고 직소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지금 테이블소로 이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틀어지는 거 보십시오. 이거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네, 여러분들은 정말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열 손가락 있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앞서 미친 짓 하면서 잘랐던 합판 뒤에다가 휘지 말라고 이 부목을 대줄 겁니다. 이거는 뭐 앞서 보셨던 문짝의 그 팔각형 틈 있잖아요. 거기다 끼워서 알방 문짝으로 쓸 겁니다. 물론 이것도 페인트 칠해줘야겠죠. 이제 닭장에 문이랑 알방문 조립 들어갑니다. 문이라는 게 덕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잘 열리고 잘 닫히고 닫혔을 때 틈이 최대한 적은 게 좋겠죠. 근데 이 폼다루기라는 게 약간씩 휘어 있다 보니까 그 틈을 좁게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재 탓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초짜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무당이니까 장고를 탓할래요. 요 정도면은 뭐 만족스럽네요. 요렇게 완성입니다. 물론 완벽한 완성은 아니에요. 손잡이도 달아야 되고 돼지꼬리라고 말하던 오도시도 달아줘야 되죠. 일단은 전체 조립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바닥을 평탄화 작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립이 힘들었습니다. 이거 만드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 바닥 평탄화 작업을 먼저 해주시길 바래요. 나라시라 그러죠. 왜 이렇게 틈틈이 촘촘히 다 일본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립이 끝났지만은 이 조립 과정에서 문틀이 틀어지면서 문이 처음처럼 잘 안 여닫힐 수가 있으니까요.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빠지링 달아줍니다. 빠지링은 사실 한 개에 100원을 안 해요. 근데 낱개로 사게 되면 굉장히 비싼 철물점이 많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500원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폭리가 심한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도 140원에서 200원 정도 받는 걸로 아는데 가급적이면 한 100개에서 1000개 단위로 구입해 두면 한 100원 미만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돼지꼬리라고 말씀드렸던 고놈입니다. 오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왜 오도시라고 일본어로 굳이 표현해야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업계에서는 이걸 오도시라고 부르더라고요. 딱 얘만 오도시는 아니고요.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오도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도시가 한자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알고 오도시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도 이 한자를 이번에 편집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걸쇠라고 불렀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합니다. 암튼 뭐 드릴로 살짝 뚫어준 다음에요. 겁나게 돌립니다. 그냥 뻑뻑해질 때까지 신나게 돌리면 완성이 됩니다. 알방문에도 똑같이 다 달아줬습니다. 뭐 굳이 이걸 다는 영상을 일일이 다 올릴 필요는 없겠죠? 사실 알방도 만들긴 했었는데요. 설계를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주먹구구로 만들었더니만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계를 다시 해서 잘 짜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자재만 버렸네요. 앞선 작업들을 반복해서 이제 다 올렸고요. 보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망 위에도 다 박아줘야 되고요. 닭이 점프해서 나가진 못하겠지만 쪽제비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속물만 달면 되는데 이게 추석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네요. 명색이 취미가 노가다인데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노가다도 일본어네요? 뭐라고 해야 되지? 취미가 막노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실패한 알방을 제가 못 치우고 찍었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건물은 다 올렸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문손잡이 만들어 다는 거, 그리고 알방 만드는 거, 그리고 식수통, 사료통, 그리고 정리하는 거, 이런 거 해서 올리고 닭장 마무리 짓고요. 이제 캣타워 만들어야죠. 제가 고양이 가구 유튜버인데 닭장을 짓고 있네요.
아무튼 추석 내 이거 만들어서 뭐 나름 보람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먹는 막걸리도 참 맛있었습니다. 이 친구 쉼터도 빨리 설계를 해야겠네요. 아무튼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왕이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